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한 단계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번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애들 보면서 여태껏 버텨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저지른 시댁 식구들과 질긴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제의 시작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시작됐어요.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남편은 이런저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예전에 시모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모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집안일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으면서 저는 아픈 엄마 옆에 붙어 있지도 말라는 건지 본인 생각만 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런데 제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며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건 전부 다 있었고 되레 남편이 저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한마디에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병원을 다니는 동안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쓴 적이 없어요. 애들까지 챙겨야 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집에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먹을 음식 준비하고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하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누울 수 있어요. 그이가 저를 도와주기라도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 하나 없이 밥 먹고 TV 보다가 자는데 제가 힘들다고 해도 도와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음식까지 해서 전달해주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하면서도 그이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피해를 준 거 없잖아요. 저는 제 위치에서 충실히 하고 있지만 그이는 힘든 저를 위해 집안일이나 애들을 돌봐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투정 부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이니 어머님이 중간에서 끼어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립 입장에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이 편에서만 생각해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없으면 그만 끊을게요. 당신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어머님이랑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길 바라는 거야? 왜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당신 옆에 내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지?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 엄마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6개월째야.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당신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 힘들어도 내가 뭐 하나 시키면 인상 쓰고 싫어하니까 그냥 내가 전부 다 해왔었다고.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면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건데? 이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야?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더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방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관계를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술 약속 잡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차라리 속 편하게 이혼하고 애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었어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가정을 힘들게 이끌어 가던 어느 날, 잘 버텨오시던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담당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가 버티는 게 한계인 것 같다면서 더는 힘들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골수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서 좀 더 독한 항암 치료를 해봤자 엄마에게 고통만 줄 뿐이지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꺼냈어요. 6개월간 엄마 곁에서 붙어 있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 간절했었는데 그건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결국 엄마는 저와 한마디 대화조차 나눌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저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는 제 곁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휴, 어차피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세상 떠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을 뭐가 그리 슬프다고 질질 짜고 있어? 그런다고 달라지니? 곧 장례도 치러야 하는데 벌써부터 힘 빼면 장례식 땐 누워만 있을 생각이야? 내가 봤을 때 아직 살만한 것 같구만.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한 일주일은 더 버틸 수 있겠구만. 저기요 사돈, 그만 버티고 이제 눈 좀 감으세요.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낼 거예요? 잘 사는 집안도 아닌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괜히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장모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그만큼 힘들었다고. 어차피 떠나는 거 편히 가시면 되는 건데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 위급하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 데리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땐 꽤 오래 버티실 것 같은데? 네, 이럴 줄 알았어.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놓고 오빠가 먼저 상태 보고 나서 연락 달라고 했잖아. 굳이 나까지 와야 돼? 이번엔 무조건 확실하다고 해놓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구만. 에이, 김 다 샜네. 그만 들어가야 되겠다. 숨도 못 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길래 오늘 가는 줄 알았는데 입 벌리고 숨만 잘 들이키고 있구만.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정신 나간 시댁 종자들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 인간들과 대화를 섞는 게 오히려 감정 소모가 더 심한 것 같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무시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았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 인간들을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병문안 온 적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내쫓으려 하자 엄마의 몸 상태를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남편인데 왜 병원에서 거부를 당해야 되냐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말에도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과 어떠한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병실 밖으로 내쫓은 뒤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함께 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엄마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눈물을 보이신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결국 더 이상 버티시지 못하고 제 손을 놓아 버렸네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떠나셔서 그런지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남편의 위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장례 기간 동안만큼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남편이 해야 될 도리만 하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부탁했던 말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달을 했고 영정사진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동안 사돈이 인맥을 잘 쌓았나 보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저게 다 돈인 거잖아. 사돈 어른도 암으로 잘못되시더니 안사돈까지 골수암으로 떠난 걸 보면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도 너한테는 물질적으로 꽤 많은 걸 남겨줬지. 집안이 부유한 편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너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재산을 혼자 먹을 생각은 아니지?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잖아. 아무리 부부라 해도 고생한 값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부관계도 돈독해지는 거라고. 그러니 이번 장례 때 들어오는 부의금은 내 아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사람들 들어오는 것만 봐도 기본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것 같구만.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며느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걱정조차 안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오늘 제 곁을 떠나셨어요. 지금 제정신도 아니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별것도 아닌 일이다. 어찌됐든 너는 이제 혼자고 내 아들과 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아야 하는데 서로 잘해야지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네가 그만큼 신경을 써주면 내 아들이 앞으로 잘할 거 아니야. 나도 애미 너를 좋게 봐줄 거고 잠깐 삐걱거렸던 우리 관계를 다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힐 거니? 너도 마음을 좀 곱게 써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보면 결국 넘어진다는 걸 모르는 나이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시모는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 주는 것보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모가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쉬지 않고 돈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시모는 제 행동에 불쾌했는지 갑자기 엄마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더니 사진을 엎어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린 뒤 엎어진 엄마의 영정사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의 친분이 깊었던 한 아주머니께서 시모에게 무슨 짓이냐고 큰소리치자 시모는 움찔거리며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손을 내린 뒤 분노한 얼굴로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도 저를 노려보며 시모의 뒤를 따랐고 남편은 자기 엄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에게 다가왔네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면 당신도 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관계 그냥 끝내길 바라는 거야?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당신도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나를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냈어. 우리 엄마가 내 곁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재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부의금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당신 고생한다고 부의금 전부를 당신한테 주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해. 당신이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 대화조차 섞고 싶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어머님이 잘못됐는데 내가 장례식장에서 일을 도와준 대가로 부의금 전부를 원하면 나한테 부의금 금액이 얼마라도 나한테 전부를 줄 수 있어?
위로를 먼저 해주는 게 아닌 돈 얘기만 계속 꺼내면 당신은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을 못해?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맞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겠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아까 부탁까지 했잖아. 다른 날도 아닌 우리 엄마 장례식만큼은 제발 조용하게 넘어가자고 사정을 했는데 결국 일이 또 커진 거 봐봐.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내 머리채 분명히 잡았을 거야. 당신 도움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줘. 괜히 상황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당신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내가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집안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야. 어찌됐든 우리 관계는 엄마 장례식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 남편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을 엎어버린 시모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평생 혼자 살라고 소리치며 화를 낸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데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려고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물건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카드기를 꺼내더니 저에게 일시불로 할 건지 할부로 할 건지 물어보길래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다시 되물어보자 저에게 건네준 물건에 대한 값을 어떻게 결제할 거냐고 저에게 건넨 물건을 가리켰어요. 6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라면서 여기서 결제를 한다고 전화를 받아 배송을 한 거라는 말을 하길래 전혀 들은 게 없었던 저는 골프용품을 배달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장례식장 계단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거 내가 배달시켰다. 요즘 날씨도 신선한 게 골프 치기 딱 좋은 계절이라 오래간만에 좋은 걸로 하나 장만했지. 그 직원한테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했거든. 저기 휴게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주겠어요? 보이금에서 돈을 좀 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600만 원 금방 준비해 드릴 테니 커피 한 잔 하고 계세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의금으로 골프채값 600만 원을 충당하겠다고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이 구매한 골프용품 값을 제가 왜 결제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저기요,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들은 것도 없고 골프용품 결제할 생각도 없어요. 여기 이분한테 결제 받으면 되겠네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애미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쪽으로 배달시켰겠니? 한두 판 하는 것도 아니고 600만 원짜리 고가의 골프채인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잡아보겠어? 네가 이번 기회에 시미를 위해서 큰맘 먹고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조금 꽤 짭짤하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좋게 하자. 그만 좀 억지 부려요. 당신은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얼굴 표정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고 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아, 그냥 좀 해줘라. 며느리가 돼가지고 공돈 좀 들어왔으면 큰맘 먹고 골프용품 사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돈 싸들고 세상 떠날 거냐? 장모님 떠나시면서 너한테 떨어진 재산이 얼마인데 고작 600만 원짜리 골프채 가지고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 이것도 며칠간 고민해서 네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로 고른 거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잠시 기다려봐요. 제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600만 원 맞춰드릴게. 에휴, 새언니 보면 돈독이 제대로 오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요즘 건강관리 좀 하신다고 큰맘 먹고 골프채 장만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걸 흥분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되겠어요? 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이 편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골프장 가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거든. 용품이 좋지 않으면 필드에서 껴주지도 않아.
초보인 거 티내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이거 자물쇠 열쇠 어딨어? 부의금함 때려 부수기 전에 당장 열쇠 내놓지 못해? 묵직한 게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당장 열어봐. 경찰 부르기 전에 제발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냥 막 나가기로 아예 작정한 거야? 안 되겠다. 예미야, 이거 파봐라. 나 지금 포장 전부 뜯었다. 이제 상품까지 개봉해서 환불도 안 된다. 심히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부조금만 열어라. 여보, 이것 좀 봐봐.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립감부터가 다르네. 이 정도면 생 한 번에 호리렁까지 하겠어. 이래서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나 보네. 시댁 식구들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 인간들을 무시하고 엄마의 발인식을 하려는데 남편이 자기 가족을 무시했다며 그 자리에서 부의금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자물쇠로 되어 있는 고리를 무작정 부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에 장례식장 관계자분들이 말리자 당장 부의금함 열쇠를 달라고 화를 냈어요.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길래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부의금함이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시댁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며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부의금함에 정신이 팔려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부조금함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열쇠로 부의금함을 열어 함 안에 있던 봉투를 꺼내든 순간 온 시댁의 면상들이 시퍼렇게 질려버리기 시작했어요. 빈 봉투로 꽉 차 있자 남편은 함 안에 있던 돈이 전부 다 어디 갔냐고 화를 내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결제를 끝낸 상태였고 부의금함에 집착하고 있던 시모가 또다시 찾아와 돈 얘기를 꺼낼 것 같아 미리 빈 봉투를 함 안에 넣어 두었었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몰려와 엄마 발인 날에 부의금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6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골프용품을 엄마 빈소로 배송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시모는 이미 상품을 뜯어버렸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할 수 없다며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하자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면서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결제를 하라고 강압하길래 남편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얼굴에 뺨을 올리더니 자기 가족을 무시한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6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장례식장 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장례식장 안에서 때마침 경찰이 도착해 시댁 식구들을 중재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저와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을 쏟아 부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이혼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 안에 기물 파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고 겨우 갈라섰는데 남편은 시모가 괜히 골프채를 사서 문제가 커진 거라고 술을 먹고 시댁 집안에서 싸움까지 이어졌는지 6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내두르다가 골프채를 소중하게 생각하던 시모가 말리려던 찰나 남편이 내두른 골프채에 시모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두려운 나머지 시댁에서 빠져나와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현재 머리가 함몰이 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결국 본인들이 화를 입게 되었던 거죠. 시모가 만약 남편이 내두른 골프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형벌은 엄청 무거워질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도 아니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인간들이 자초한 일들이니 달게 받아야지 어쩌겠어요. 무식하면 고생만 한다더니 고약한 성격으로 집안까지 파탄내 버렸네요.
앞으로 저는 제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멀리 이사가서 새 삶을 살려고요.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청산하니 이제야 속이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